오늘은 고기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글은 묻히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었죠. 2025년 6월 22일 거의 새벽쯤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 이야기고요. 1번, 한국은 세계 1위 출산율 감소국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고 서울은 0.62명으로 더 낮은 수준이죠. 세계는 한국과 다릅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2050년에 100억 명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1명 이상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있죠. 세계의 평균 출산율이 2.3명까지 나오고 있어서 인구는 아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출산율은 5.2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명 정도인 아프리카 인구는 3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 부족해지는 것은 식량이고 특히 육류가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매년 2억 톤씩 육류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점점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육류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많은 물도 신경 쓰이는 영역이죠. 옥수수 1kg을 재배하는데 650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밀 1kg을 재배하는데 900리터의 물을 쓰게 됩니다. 옥수수나 밀을 재배하는데 물이 꽤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4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사료도 사료 문제지만 충분한 물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육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은 비동물성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콩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육의 문제는 고기라고 호소하는데 고기 맛이 안 나는 것이죠. 배양육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배양육은 2004년 마크 포스트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20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처음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로 만드는 배양육은 동물에게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추출된 줄기세포는 혈청이 든 용기에 주입하면 혈청을 먹이로 삼아 배양되어 근육세포가 되어버리죠. 배양액 속에서 몇 주가 지나면 국수가락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양육은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얻는 것보다 20배쯤 빨리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산에 비해서 물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서 토지도 적게 쓰게 됩니다. 배양육은 축산과 비교해서 토지 사용량 1%, 물 사용량 4%, 온실가스 배출 4%로 같은 양의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양육은 지방이 없어 맛이 없고 패티 형태로 나와 식감이 나쁜 문제가 있습니다. 식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도 비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양육은 임신한 암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소의 태아에서 추출하는 혈청으로 배양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의 태아 혈청과 비슷하게 소의 태아 혈청에는 세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소의 태아 혈청을 사용하면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도 생기지 않으니 배양액으로 가장 좋은 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한 암소에게서 뽑아내는 소 태아 혈청의 원가가 리터당 1000달러까지 나오는 게 또 문제죠. 햄버거 패티 한 장당 한 장은 140g인데 이 한 장당 소 태아 혈청 50리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배양육으로 햄버거를 만들면 배양액으로 들어가는 50리터의 소태아 혈청 가격만 5만 달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아무리 도축하는 소라고 하지만 소의 태아액에서 혈청을 뽑아내는 것도 거부감이 드는 과정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2013년에 배양육 햄버거를 처음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소의 혈청 비용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배양육 햄버거 한 개의 원가가 4억 원이 나옵니다. 2016년에 미국 업사이드 푸드가 배양육으로 뛰어들어 단가를 낮춥니다. 단가를 낮췄다고 해도 100g에 4,800만 원짜리 배양육 미트볼을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배양육 연구를 계속한 미국 업사이드 푸드는 배양육 제조 원가를 100g당 640만 원까지 낮춥니다. 큰 돈이 투입되면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빌 게이츠가 글로벌 곡물 기업 카길과 함께 170억 불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배양육 연구가 시작됩니다. 거액의 돈이 투입되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블링이 없어 배양육 맛이 퍽퍽한 것은 소의 지방세포를 별도로 배양해서 기존 근육세포의 섞는 방식을 개발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진 고기 형태인 패티로만 제조되는 문제도 근육세포를 틀 속에 여러 개 쌓아서 배양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세포가 틀 속에 고기 덩어리가 되면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조금씩 진전되던 배양육 시장에서 2019년 결정적인 진전이 일어납니다. 암소의 태아 혈정을 사용하지 않고 혈정 없이 배양하는 무혈청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무혈청 기술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찝찝했던 암소 태아 혈청 사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시에 배양육 제조 단가도 엄청나게 낮추게 됩니다. 2019년 5월 업사이드 푸드는 무혈청 기술로 배양육 100g당 가격을 64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한우 등심도 100g에 만원 내외인데 100g에 3만원 배양육은 여전히 비싼 상황이었죠.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업사이드 푸드에 추가 투자를 들어갑니다. 이 손정의 회장은 안 나오는 데가 없네요. 배양육이 자연육보다 싸지는 것을 미트 패티라고 부릅니다. 2022년 7월 배양육 100g당 가격을 2,000원대까지 낮추며 미트 패티가 달성되었습니다. 와, 4만 불에서 2,000원대까지 낮춰지는 거 참 대단하네요. 몇 억 원에서 2,000원대까지.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배양육의 또 다른 장점은 유통입니다. 배양육은 멸균 상태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공기가 잘 차단되면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이 냉장이나 냉동으로 고기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진공 포장 형태로 만들어져 상온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축산업계는 배양육 가격이 일반적인 고기보다 싸지면 배양육이 주류가 될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도 걱정되겠네요. 소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축산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일부 주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미국 네브래스카 주는 배양육 판매를 금지해버립니다. 배양육 판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배양육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합니다. 배양육을 공공식품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배양육은 진짜 육류와 분리해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치입니다. 배양육 금지 명령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은 시내 작은 정육점에서 시작되었죠. 네브래스카주 농업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은 안 읽어봤지만 이거는 육류 산업이 지지 않을까요? 네, 배양육이 아마 승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브래스카주는 농업과 축산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축산기업의 힘이 세고 농민과 축산농가가 많은 곳이죠. 축산 및 육류 업체와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것입니다. 축산 비중이 높은 주들이 네브래스카에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알라바마, 미시시피도 육류산업 보호 명분으로 배양육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배양육 금지법을 선포한 것이죠.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최고의 축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가짜 고기는 필요 없다. 업사이드 푸드는 플로리다주 배양육 금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5월 법원은 1차 판단에서 업사이드 푸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 7월 영국 식품보건국이 미틀리의 배양 닭고기를 애완동물 사료로 승인해버립니다. 미틀리는 닭도 아니고 계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한 닭고기를 만듭니다. 와, 이제 치킨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GMO, 항생제, 유해 병원체, 중급속, 불순물 등이 없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순수한 배양육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미틀리의 배양육 제조 원가는 1kg당 1,800원으로 경제성은 충분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1kg에 1,800원 엄청 싼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용으로 제조된 미틀리의 배양 닭고기는 2025년 2월 칙바이트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배양육 판매를 승인한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되었지만 EU는 국가별로 배양육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농업이 강한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축산업과 농업 보호를 위해 배양육을 전면 금지합니다. 배양육은 기존 축가 농가 등의 반발이 적은 국가 위주로 성장을 시작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202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와일드 타입이 개발한 세포 배양 연어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거 뭐 육류뿐만 아니라 지금 해산물까지도 되네요. 연어까지도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FDA는 전반적인 평가를 완료했으며 안전성 요건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국 내 정식 유통을 승인합니다. 와일드 타입은 한국 SK가 2022년 700만 달러를 지분 투자한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또 투자 포인트가 나오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K는 2020년에 젖소가 아니라 미생물 발효로 우유 단백질을 생산하는 미트 퍼펙트 데이에도 1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SK는 미생물 발효로 유제품을 만드는 네이처스 파인드에 290억 원,
대체육을 만드는 영국 미트리스팜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배양 생산류 기업인 린네스푸드에 투자를 했고, CJ는 이스라엘 소고기 배양류 기업인 알레스팜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불닭볶음면의 삼연식품이나 풀무원 등이 국내 식품 기업들도 배양육 연구에 착수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2040년이 되기 전에 세계 육류 소비의 60% 이상이 배양육과 대체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AT 커니도 글로벌 배양육 시장이 2040년까지 6,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죠. 배양육의 또 다른 활용 방안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우주 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으로 한국의 정찰위성 4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 정찰위성과 같은 로켓을 타고 영국 프론티어 스페이스의 우주 배양 실험실 스페이스랩 마크 1이 우주로 날아갑니다. 스페이스랩 마크 1은 우주에서도 세포 배양 방식으로 식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치입니다. 프론티어는 2년 내에 우주 정거장에 소규모 배양식품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 한 명의 하루 식비가 3,8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는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인데요. 우주인들이 우주기지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지구에서 식품을 배송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자체적으로 배양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죠. 배양육은 온실가스 저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15%를 가축이 배출하고 있어 배양육이 확대되면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배양육이 육류와 비슷한 식감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성장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주력인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점점 대세가 되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미트 패티라는 아주 특별한 이런 배양육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40년까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죠? 온실가스 15%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우주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우주도 결국 배송료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냥 냉장 보관이 아니라 공기 압축해서, 갑자기 까먹었네요. 중력 포장, 그런 포장으로 그냥 배송이 가능하면 결국 보관도 쉬울 거고 이동도 쉬울 거고 그냥 완전 최고인데요. 이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